안녕하세요. 레츠코피아의 삐아짱입니다. 다음은 그 대상 시스템의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계정관리 부분입니다. 질의문 코드 4.1.1이고요.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 계정을 부여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취급자별로 계정을 달리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누가 접속해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의하실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계정 관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계정 관리로 보실 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콜센터에 상담 시스템이다 그러면 상담 시스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들어갈 때 그 상담사가 접속하는 그 계정들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그것만이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상담 시스템의 어떤 서버 아니면 DBMS가 깔려있는 DB 서버가 있다라면 그 각각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서버라든가 DBM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했을 때의 계정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책임 추정성을 위한 개별 발급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루트 같은 계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루트를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그 비밀번호를 알고 이제 들어가는데, 보통은 이제 한 사람만 알면 안 되니까는 어드민 계정을 보통은 뭐 2인 이상 공유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때 시스템 이런 것 같이 제조사에서 납품해서 계정 자체를 갖다가 별도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바꾼다라기보다는 그 루트 계정에 대한 어떤 사용관리 대장이라든가 이런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, 이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왼쪽에 그 사례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서버 DBMS인데, 그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취급자별로 나눠져 있는데 서버라든가 뭐 DBMS를 갖다가 한 계정을 갖다가 공유해서 쓰고 있다든가, 그래서 부분 이행으로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 인증관리 부분입니다. 그 인증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서 그 4번에 걸쳐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.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인증수단, 안전한 인증수단, 강화된 인증 방식에 대한 좀 구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첫 번째는 이제 인증수단 부분입니다. 그래서 상황은 뭐냐면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예시로 들어서 뭐 민원24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 정보 주체인 일반 국민들이 접속해서 뭐 민원 관련된 서류를 뜬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,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분들이 개인정보 취급자가 돼가지고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어떤 상담을 해주거나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해주거나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랬을 때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그 정보 주체에게 그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안전한 인증수단 부분입니다. 이건 상황이 뭐냐면은 일단 정보 주체랑은 상관없고 취급자에 대해 한정된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취급자가 그 시스템은 내부에 있는데 외부에서 인터넷망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 이 시스템 자체가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이냐 아니면 내부 업무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그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을 접속할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인증서라든가 뭐 본인 인증이라든가 뭐 이런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해야만 되고요.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업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 그 안전한 접속 수단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강화된 인증 방식 부분입니다. 그래서 상황은 뭐냐면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갖다가 개인정보 관리자나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취급자가 접속을 할 때는 일반 아이디나 패스워드 방식이 아니라 강화된 인증 방식을 통해서
그 접속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강화된 접속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뭐 인증서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내 IP에 대한 차단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. 아니면 투패터 인증도 가능하고요.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의 강화된 인증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 인증 관리의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지리문 코드는 4.1.2고요.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정보 주체의 그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도록 관리하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취급자 및 정보 수단의 그 인증 수단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이제 비밀번호 작성 규칙 등이 안전하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른쪽 하단에 그 비밀번호 이제 작성 규칙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규칙이 되게 좀 복잡하게 하는 거를 법에서도 선호했는데 그 몇 년 전부터 간편 인증이라든가 좀 간략하게 접속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규칙이 굉장히 좀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그 예시가 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밀번호 작성 규칙은 법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알맞게 규정을 하면 되는데 그 가이드에서 예시로 돼 있는 거는 보통은 이제 한 자리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문자열 같은 경우는 10자리로 구성을 하고 두 개의 이제 그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8자리 이상이면 좀 안전하다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미흡에 대한 그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그 비밀번호가 6자리부터 20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. 나머지는 뭐 적정하게 돼 있다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인증관리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. 그 지리문 코드는 4.1.3이고요. 정보 주체가 비밀번호 변경 등 중요 정보를 접근할 때는 비밀번호 재해 확인 등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키워드는 비밀번호 이제 재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뭐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되면은 오른쪽 위에 뭐 마이 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그 정보 주체가 이제 변경할 수 있도록 보통 구성을 하죠. 그랬을 때 그 비밀번호 변경하는 페이지를 들어가거나 또는 페이지 들어간 이후에 변경하려고 할 때 그 비밀번호 재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는 그 보통은 이제 아이디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아이디 찾기, 비밀번호 찾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그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 할 때 어떤 규칙일 때는 전체를 다 보여줘도 되고 어떤 규칙일 때는 일부분만 보여줘야 된다.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. 그런 규칙들이 예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이런 사례에서는 전체를 다 보여줘도 되는구나. 이런 사례일 때는 부분만 보여줘야 되는구나. 이에 대해서 그 학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왼쪽 밑에는 어떻게든 간에 그 비밀번호 규칙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적정한 사례가 좀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인증관리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지표 번호는 4.1.4번이고요. 그 대량의 개인정보 또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관리자는 강화된 인증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키워드는 그 다량의 개인정보 처리할 때는 강화된 인증 방식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. 강화된 인증 방식의 예시는 그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뭐 소유 기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체 인식 기반이라든가 기타 방식이 다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 인증관리의 그 추가적인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그 지표번호 4.1.5번이고요. 그 정당한 권한을 가진 그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만이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의 인증을 실패할 경우에는 접근 제한하는 등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키워드는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그 접속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번 정도
를 접속했을 때 오류가 나면은 그 시스템을 차단하고 어떤 절차에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차단을 풀어주는, 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왼쪽 하단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실패를 했을 때 어떤 그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에 대해서 그 차단하도록 이제 설계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분 이행으로 지금 조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 인증 관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. 지표 번호는 4.1.7이고요.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그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 미접속 시 그 계정 잠금,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접속했을 때 접속 제한,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 뭐 SMS 알림이라든가 알림 등에 대한 그 보호 대책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그 접근을 했을 때는 어떤 보호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오른쪽 밑에 그 비정상적인 그 접속이라는 게 어떤 건지, 접근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예시로 5가지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대표적인 게 뭐 업무 시간 외에, 그러니까 저녁 늦게 아니면은 주말에 뭔가 접속을 한다든가, 그다음에 동일 계정으로 여러 군데에서 동시 접속을 한다든가,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왼쪽에 그 저 미흡 사례 부분이고요. 그래서 그 이 접속을 보호 조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적용이 돼 있는데 일부는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부분 이행으로 돼 있다라고 이제 예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.